여러분, 요즘 많이 답답하시지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오늘 여러분께 그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90% 이상의 문제는 사실 단 하나로 해결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 기대에서 오는 실망,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죄책감.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안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자식들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형제자매들과도 연락이 뜸해지고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것 같아서 밤이면 혼자 한숨을 쉬게 되는 날들이 많으실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께 그 숨겨진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목민심서를 쓸 때, 경세유표를 쓸 때, 그 모든 글의 밑바탕에 흐르는 한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 9가지 이상이 단 하나로 해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더 많은 관계도, 더 많은 성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기대, 타인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기대. 이것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자유로워지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지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구듯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마음도 때가 되면 무거운 것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이 평온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서운함, 분노, 섭섭함, 그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기대,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기대, 친구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기대.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가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일까요? 젊었을 때보다 짐을 덜어야 할 나이에 왜 오히려 마음의 짐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대가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대를 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기대, 형제에 대한 기대, 친구에 대한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기대. 이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대들이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그 기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가 바라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형제들과는 어느새 서먹해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꿈꾸던 그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간극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거리,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비교할 것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들 비슷비슷했습니다. 다들 시작하는 단계였고, 다들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격차가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큰 성공을 이루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하고, 누군가는 병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들이 잘 되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비교합니다. 왜 나는 저렇지 못한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남들은 자식들이 효도한다는데 왜 우리 자식은 연락도 없는가?
남들은 부부가 금슬이 좋다는데 왜 우리는 말도 없이 지내는가? 이 비교가 열등감을 만들고 열등감이 분노를 만들고 분노가 외로움을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말하면 자식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말하면 아랫사람이 따랐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모여 사는 것이 당연했고 명절이면 다 같이 모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변화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이 거기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가 모두 불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부모님께 잘 못했던 것, 자식들에게 잘 못했던 것, 배우자에게 잘 못했던 것, 이러한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지금이라도 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짐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상실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을 잃고 체력을 잃고 기억력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고 지위를 잃고 역할을 잃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형제를 떠나보내고 친구를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낸 것들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 이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 그것이 외로움을 만들고 우울함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사회 구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회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빠르게 변하는 유행, 빠르게 변하는 가치관. 나이 든 사람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두고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나만 뒤에 남겨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도로 살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경제적 압박 때문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마음의 여유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베풀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친척들에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노후 자금이 걱정되고 병원비가 걱정되고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됩니다. 베풀지 못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예전처럼 해주지 못하면 눈치가 보입니다. 이 마음이 또 하나의 짐이 됩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건강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듭니다. 병원을 다니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약 먹는 것이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해졌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몸이 힘들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시간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을 의식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아직 하지 못한 것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10번째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 만나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아집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이 모든 이유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무거움의 원인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고, 변화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의 본래 모습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대가 너무 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여러분이 만든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가, 문화가, 가르침이 그런 기대를 심어준 것입니다. 부모면 이래야 하고, 자식이면 이래야 하고, 어른이면 이래야 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평생 들어왔습니다. 그 말들이 기대가 되었고, 그 기대가 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기대를 버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들,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부모면 반드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자식을 돌봐야 한다. 그래서 자식에게 해주지 못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남들은 자식에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 부끄럽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두둑이 주지 못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식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것은 자식에게도 부담입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셨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것도 못 누리셨다. 이런 생각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에게 다 해주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자식이면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물론 효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효도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곁에서 모시고 사는 것이 효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직장 때문에 멀리 살고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효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전화를 하고 명절에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이고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효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효도를 기대합니다. 자식들이 매일 찾아와서 밥을 해주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재롱을 부리고, 하지만 그것은 드라마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에서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쁩니다.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느라, 자기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명절에 오래 있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형제면 반드시 가깝게 지내야 한다. 우리는 형제자매가 평생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함께 자랐지만
어른이 되면 각자의 삶이 생깁니다. 각자의 가정, 각자의 사정, 각자의 생각.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서먹해집니다. 명절에 만나도 할 말이 없고 연락도 뜸해집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어른이 되면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맞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오히려 갈등이 생깁니다. 재산 문제, 부모님 부양 문제, 크고 작은 갈등들.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형님들과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습니다. 정약전 형님과는 유배지가 달라서 만나지 못했고 정약종 형님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의 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어야만 형제가 아닙니다. 멀리 있어도 연락이 뜸해도 마음 한구석에 서로를 두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친구면 반드시 평생 함께해야 한다. 젊었을 때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 그 친구들과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친구 관계도 변합니다. 누군가는 멀리 이사를 가고 누군가는 건강이 나빠지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어느새 소식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서운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 가고 어떤 인연은 한때만 함께합니다. 그 한때를 함께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인연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함께했던 시간,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간직하되 지금 함께하지 못함을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다섯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받아야 한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라, 노인을 대접하라.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존경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보다 능력을, 경험보다 성과를 중시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존경받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존경이 없어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착한 아들, 착한 딸,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직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놓아주어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망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뭐든지 해결해야 하고 뭐든지 정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미진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갈등, 화해하지 못한 관계, 끝내지 못한 일들, 이것들을 다 해결하고 정리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두어도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두어도 됩니다. 화해하지 못한 관계도 그 상태로 두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 그것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삶은 원래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수선하고 불완전하고 미진한 것이 삶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덟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과거에 잘못한 것들,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을 누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갚으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께 잘못한 것,
지금이라도 제사를 잘 지내고 성묘를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 지금이라도 뭔가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 지금이라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도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되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현재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과거에 대한 최선의 대응입니다. 9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전에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꽃이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듯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목민심서에 제가 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잘 살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잘못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에 대한 정의를 바꾸십시오. 우리는 관계란 가까이 있어야 하고 자주 만나야 하고 끊임없이 교류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관계가 아닙니다. 멀리서 안녕을 빌어주는 것도 관계입니다. 가끔 생각하는 것도 관계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두고 있는 것도 관계입니다. 자식과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안부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형제와 가깝게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에 한 번 얼굴 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친구와 매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건강을 확인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관계의 밀도를 낮추십시오. 그렇다고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줄어들고 기대가 줄어들고 실망도 줄어듭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형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형님은 여전히 내 형님이다. 편지 한 통으로도 마음 한 조각으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멀리서 빌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둘째, 기대를 버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기대를 버리면 원망도 사라집니다. 기대를 버리면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삽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형제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형제라고 해서 항상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친구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여러분을 챙기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온 대로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기대를 버리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가끔 보내는 문자 한 통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기대가 높으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모든 것이 선물로 느껴집니다. 셋째, 의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자식에게 뭔가 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내려놓으십시오. 손주들에게 뭔가 사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내려놓으십시오. 집안 대소사에 다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 내려놓으십시오. 도움은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여유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병든 몸으로 억지로 뭔가를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이 최우선입니다. 넷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남들 자식은 어떻고, 남들 집은 어떻고,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다섯째,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원망, 이것들을 놓아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받은 상처, 그것도 놓아주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상처받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놓아주어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그 물을 다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흘려보내면 됩니다. 여섯째,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되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곱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기대를 버리면 감사가 찾아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햇살이 따뜻한 것, 바람이 시원한 것, 꽃이 피어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행복을 만듭니다. 여덟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외로움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혼자서 차를 마시고, 혼자서 산책을 하고, 혼자서 생각에 잠기는 것.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홉째, 몸을 돌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몸도 돌봐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움직이십시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이제 쉬어도 될 나이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열째, 지금 있는 곳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어딘가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고, 무언가 더 나은 상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찾는 것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다만 기대가 너무 커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충분히 좋다는 것이 보입니다. 저의 삶에서도 이러한 깨달음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배를 떠날 때 저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왕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유배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 그것에 집중하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형님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형님,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해도 형님은 여전히 제 형님입니다. 멀리서 형님의 안녕을 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관계의 본질입니다. 가까이 있어야만 관계가 아닙니다. 자주 만나야만 사랑이 아닙니다. 멀리서 빌어주는 것,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자식들에게도 저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들들을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르칠 수도, 곁에서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이 모여 하피첩이 되었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살기를, 정직하게 살기를, 자기 삶을 잘 살아가기를, 그것만을 바랐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기를, 높은 벼슬에 오르기를, 이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아들들의 작은 안부 하나가 더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소식, 건강하다는 소식,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멀리서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목민심서를 쓸 때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다스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억누르고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다스림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의무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제가 오랜 세월 끝에 깨달은 것입니다. 경세유표에서 저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한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그 근본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삶이 무미건조해지지 않을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과 삶의 의미를 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기대는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버리면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것을 바라지 않으니 주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기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큰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대단한 성취를 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발전이 없지 않나? 목표가 없으면 노력을 하지 않게 되지 않나? 이것도 오해입니다. 기대와 목표는 다릅니다. 목표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뿐입니다. 노력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내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시 관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신뢰, 소통 같은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힙니다. 너무 멀면 단절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자식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려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식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따를지 말지는 자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역할은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와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 익숙해집니다. 너무 익숙해지면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잊고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가끔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형제와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에 간섭하면 피곤해집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방식을 인정하면서 가끔 안부를 나누면 됩니다. 친구와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자주 만나지 못해도 됩니다. 서로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적당한 거리, 이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얻은 것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들이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습니다. 왕이 나를 용서해 줄지, 언제 유배에서 풀려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8해가 지나고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어떻게든 흘러간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시간도 행복한 시간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그러니 고통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힘든 시간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 때문에 속상할 일이 줄어듭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부부 갈등이 줄어듭니다. 형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명절이 편해집니다. 친구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책이 줄어듭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있는 그대로가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면 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젊었고 지금보다 경험이 적었습니다. 그러니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떠나려는 것은 떠나게 두십시오. 관계도 시간도 건강도 잡으려고 하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계절이 바뀌듯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 흐름에 맡기십시오. 멀리서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멀리서 빌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배우자가 건강하기를 마음으로 빌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형제가 평안하기를 조용히 빌어주는 것, 그것이 우애입니다. 꼭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빌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결국 가야 할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무는 봄이 오면 잎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잎을 떨굽니다. 억지로 잎을 붙잡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놓아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때가 되면 놓아주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놓아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밤하늘의 별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늘을 이루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입니다. 큰 강도 작은 시냇물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되십시오.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숲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삶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셨기를,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90% 이상의 문제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멀리서 안녕을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지셔도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